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각 권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권역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그 상호 과정 중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줘? 그렇지, 상호작용을 하며 그 상호 과정 중에서 알맞은 상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한 권역의 변화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면 다른 권역도 그 영향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의해서 또 다른 권역에도 연쇄적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한 권역이 다른 권역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권역의 변화는 동시에 여러 권역의 변화를 일시다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연쇄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은 각 권 내에서도 일어나고, 각 권 내에서 직권과 직권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속권과 속권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기권과 기권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직권과 기권, 속권과 생물권 등의 서로 다른 권역 사이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꼭 중요하게 되는 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권역들의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기권과 생물권과 직권과 속권, 이렇게 4개의 권역, 외권은 빠져. 왜냐하면 외권은 일반적으로 지구 권역 내에 있는 기권, 속권, 생물권, 직권 내에서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외권은 빠뜨리고, 이렇게 4개의 권역별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A는 기권과 직권 사이에, B는 기권과 속권 사이에, C는 직권과 속권 사이에 등등의 기호화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여기서 가볍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게 어떤 권역 내에서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산 기체가 방출이 됐네? 그럼 화산 기체는 지표에서 일어나는 화산이라는 건 지표에서 일어난 변화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화산 기체가 방출돼서 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대기의 성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기권과 뭐 사이에, 직권 사이에 서로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의 한 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태풍이 발생을 했네. 태풍 생각해봐. 이거는 기상현상이니까 기권에서 일어나는데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속권과 무슨 권 사이에서 나타나겠구나? 속권과 기권 사이에서 나타나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해식 동굴의 형성? 해식이란 얘기는 파도에 의해서 깎인 거야. 근데 동굴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지진해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쓰나미라고 보통 불러주는데, 해저에서 발생한, 해저는 어쨌든 지각이니까,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일이 발생하는 지진해일을 우리는 보통 쓰나미라고 하거든. 그러면 요거는 직권과 무슨 사이에서 나타나는? 속권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화석연료는 생물의 사체가 땅에 묻혀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직권과 무슨 권 사이에, 생물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의 한 예겠구나. 그리고 광합성과 호흡은 어쨌든 식물이 하는 거지, 또는 동물이 하는 거지, 생물에서 일어나는 건데, 얘네들이 호흡을 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광합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기권의 기체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으로 대기 성분의 변화를 주고,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은 영양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 같은 경우에는 기권과 무슨 권 사이에,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수중생물의 서식지 제공? 수중생물? 생물이니까 생물권이네? 근데 수중이란 얘기는 바다란 얘기지. 그럼 이거는 속권과 무슨 권 사이에, 생물권 사이에 무슨 작용이다? 상호작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너무 부족하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걸 우리가 다 외워서 서술형으로 쓸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돼.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직권이 직권에게 자 이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이 직권에게, 직권이 기권에게, 직권이 수권에게. 그래서 여기 라인에 있는 애들은 자 영향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적인 변화 과정을 일으키는 권역이고 그 변화에 의해서 다른 권역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갖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같은 권 내에서도 일어나고 서로 다른 권 내에서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자, 요거는 일단 지구 내부에서 무슨 대류가 일어나면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뭐의 운동이 나타나니? 판의 운동이 나타나지. 그럼 이렇게 판의 운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 무슨 변동을 일으키는 거야? 직권과 직권 내에서 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각 변동의 원인은 결국 직권과 직권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진과 무슨 활동? 화산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자, 직권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직권과 기권 사이에서 나타날 때 일단 직권에서 무슨 활동이 나타나면 화산 활동이 나타나면 자, 여기서 무슨 기체가 분출이 되냐면 화산 기체가 분출이 될 거고요. 자, 이런 화산 기체의 분출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자, 대기 성분의 뭐를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돼. 자, 그다음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을 보면 자, 직권에 있는 물질들이 강수를 통해서 용해가 돼서 어떻게 돼? 강물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 수권, 즉 바다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수권은 직권으로부터 염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염류를 공급받고요. 자, 이런 염류 공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염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자, 염류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자, 아까 여기서 해저에서 발생한 무슨 변동?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무슨 변동은? 지각 변동 같은 경우에는 자, 쓰나미라고 하는 무슨 해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 지진 해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직권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 자, 해수면을 상승시켜서 해일을 일으키는 수권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직권이 생물권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까? 일단 서식지를 제공하죠. 자, 직권은 생물권에게 뭐를 제공한다? 서식지를 제공하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가 물질을 뭐 해주는 역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물질을 뭐 해주는 역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직권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내에게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기권이 직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일단 기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기 성분, 특히 이제 산소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이런 산소는 지각에 있는 암석을 풍화시킨다고. 자, 뭘 시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풍화를 시킨다. 그래서 무슨 작용을 일으켜?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키고, 자, 이런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지표를 변화시키는 지표의 지형을 뭐 시켜준다?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권과 기권 사이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그럼 같은 권 내에서 일어나는 거네. 자, 이거는 기단의 상호작용. 자, 공기 덩어리들끼리 서로 상호작용.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 서로 뭐 해서 만나서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기단이 끼리끼리 작용하는 기단의 상호작용.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기단 내에서 어떤 기권과 기권 내에서 수증기 등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일기변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조금 유식한 말로 기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대기순환도 자, 기단과 기단 또는 기권과 기권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대순환은 기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 상호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자,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건 일단 바람이 불어서 뭐를 만들어? 표층 해류를 만들지. 그래서 표층 해류의 흐름. 자, 이거는 바람과의 마찰에 의해서 해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표층 해류의 흐름이라는 게 생기고, 자, 뒤에 가서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이 무역풍 강화, 무역풍 약화라고 하는 기권의 변화가 수권 내의 수온의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엘니뇨.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엘니뇨와 라니냐도 자, 기권이 수권에게 주는 영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수권에 녹아서 뭐를 공급하는 거야? 해양 생물이. 자, 해양
식물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해조류 같은 것들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기권에서 속권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그렇지 용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기권이 생물권에게 주는 영향. 당연히 호흡에 필요한 뭐를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광합성에 필요한 뭐를 공급해준다?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 씨앗이라고 보통 표현해 종자나 포자는 바람을 타고 운반되는 경우들이 많아. 보통 이런 거 우리가 풍매화라고 얘기해 주는데 씨앗이나 종자라고 표현할까요? 종자나 포자가 바람을 타고 운반되는 종자나 포자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기권이 생물권에게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권이 직권에게 주는 영향. 자, 우리 보통 흐르는 물을 유수라고 표현하지. 자, 이 유수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빙하도 일종의 수권의 하나야. 자, 빙하에 의해서 흐르는 물이나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유수 같은 경우에는 V자 모양의 계곡을 만들고 V자 곡이라고 하는 계곡을 만들고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파요. 그래서 이게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든다고 해서 U자 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V자 곡과 U자 곡은 결국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흐르는 물에나 또는 이동하는 빙하에 의해서 무슨 변화를 일으킨다? 지표의 지형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럼 수권이 기권에게 주는 영향. 일단 수권에 있는 물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증발을 통해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수권에서 대기에 뭐를 공급해주는 역할?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 자, 만약에 이 수증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대기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앞에서 수증기가 있어야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권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올라가서 기권에서 응결되는 과정 중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든. 자, 나중에 이제 태풍의 발생 원리도 배울 텐데요. 그래서 수권의 변화는 기권에게 태풍의 발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수권과 수권에서는 간단하지. 해수끼리 혼합되는 해수의 혼합작용. 자, 해수의 혼합작용. 이게 글씨가 안 써질까요? 자, 해수의 혼합작용. 자, 그 다음에 무슨 순환? 자, 표층순환은 얘들아, 표층순환은 기권이 수권에게 주는 거야. 자, 기권이 수권에게 주는 거야, 표층순환은. 근데 심층순환. 자, 이게 위아래로 올라가거나 해저 바닥을 따라서 이동하는 건 해수와 해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심층순환은 기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수권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무슨 순환은? 심층순환은 수권과 수권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수권이 생물권에게 주는 영향 보자. 일단 해양생물에 뭐를 공급해 주겠어?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겠지.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일단 생물체 내에서 뭐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수권은 생물권에게 생명활동에 가장 중요한 뭐를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뭐를 제공해주는 역할? 서식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 생물권이 지표에게 영향을 주는 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건 일단 생물권에서는 무슨 활동이 일어나면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명활동 과정에서 나무가 자라거나 동물이 지표에 살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타날 텐데, 자, 요게 지형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크진 않지만 지형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 생물의 생명 활동은 그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 토양 성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생물의 사체가 우리 알고 있죠. 석유나 석탄은 생물의 유해가 생물의 요게 땅에 묻혀서 오랜 시간 동안 탄화적용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화석화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연료거든. 그러면 결국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뭐가 저장됐냐면 생물의 유해가 저장되는 과정 중에서 화석연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연료가 하나 들어가냐면 화석연료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자, 이건 생물권이 직권에게 주는 영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물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대기 성분 변화. 자, 생물이 호흡을 하거나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산소가 교환이 되거든. 그럼 이 교환되는 과정 중에서 대기 중에 있는 기체의 성분비가 다소 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기 성분의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거, 대기 성분의 변화를 일으킨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물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럼 이거는 생물권에 있는 물질들이 해수에 용해돼서 해수의 성분으로 녹아 들어가거나, 자, 용해를 통해서 녹아 들어가거나, 그치? 그 다음에 생물권도 광합성이나 호흡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 뭐를 이동시켜주는 역할? 생물권이 수권으로, 자,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자,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요 정도. 생물권과 생물권은 간단하지. 자, 얘네들끼리 서로 잡고 먹는 관계가 생겨. 먹고 먹히는 관계, 이런 걸 보통 피식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피식 관계는, 자, 뭐를 따라 이동하냐면,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을 통해서, 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자, 생물체 내계에서 운반이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웬만한, 자, 권역의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다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대신에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 요거는 직권에서 수권으로 또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방향이 되게 중요해. 여기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요 포인트만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따져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웬만한 것들은, 자, 우리가 어디, 기권에서 일어난 건지 수권에서 일어나는 건지 생물권에서 일어난 건지 다 나오거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들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그리고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결국은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결국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결국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고, 자, 이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에너지의 흐름과 생성과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의 흐름. 일단 지구 시스템 내에서의 에너지원은 3대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무슨 복사 에너지? 예,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자,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지구에서 에너지원 3개는 누가 제일 많냐면 당연히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가 가장 적게는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3대 에너지원이 있고,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서로 양이 나타난다. 자, 3개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럼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 태양은 현재 우리 앞에서 주기현성이라는 개념을 하나 배웠거든. 내부에서 무슨 핵융합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 1은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고요. 자,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은 거의 대부분 태양에서 공급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 물을 순환시키는 과정 중에서 무슨 현상도 나타나며, 기상현상도 나타나며, 자, 그리고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표층순환도 일으키고. 자, 대기 대순환, 표층순환, 그리고 생물체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생산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들이 살아가게 되거든. 따라서 생물체가 영양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결국 태양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주요 에너지원이다. 자, 이렇게만 딱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자, 이거 번호를 하나 붙여놓을까? 태양 에너지는 1번.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2번. 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봐봐. 지금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99.85%고, 지구 내부 에너지 0.013%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 태양 복사 에너지와 나머지 에너지의 차이는 극단적인 에너지 차이가 생기긴 하지만, 좀 이따가 하나 설명할 거야. 자,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고, 조력 에너지도 있는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태양 에너지가 될 텐데, 자,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랑 이거를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자, 암석 속에는, 지가 내부에 있는 암석 속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그래서 그냥 외워도 방사성 암석 속에 있는 암석 속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무슨 열? 붕괴열이라고 보통 불러줘. 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은 지구 내부의 온도차를 발생시키고, 자, 지구 내부의 온도차를 발생시키고, 자, 이렇게 지구 내부의 온도차가 무슨 대류를 만드냐면 멘틀 대류를 만들어. 그럼 이런 멘틀 대류에 의해서 멘틀 위에 떠 있는 판이 이동을 할 거고, 그 판의 이동을 통해서 무슨 변동이 일어나냐면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무슨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서 지구 내부에 또는 지형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 지각 변동은 우리 화산 활동과 무슨 활동을 의미한다? 지진 활동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외핵을 운동시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외핵을 운동시킵니다. 자, 이렇게 외핵을 운동시켜. 자,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차에 의해서 뭐가 생기니? 대류가 발생을 하지. 그 외핵 내에서도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외핵의 대류는 지구 자기장의 원인이 돼요. 자, 이거 중요하다. 자, 지구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지구 자기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차를 만들고, 지구 내부의 온도차가 멘틀 대류를 일으켜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변동을 유발하며, 지각 변동, 화산과 지진 활동을 유발하며, 자, 외핵을 운동시켜서 지구 자기장을, 자, 지구의 N극 S극이 나타나는 지구 자기장의 원인이 된다. 에너지는 전체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 끝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조력 에너지인데요. 자, 이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무슨 인력? 만유 인력에 의해. 그래서 이게 밀물과 뭐를 만드냐면 썰물을 만들어. 자,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그럼 이런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양 지형이 변화. 그러니까 해양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밀물이 들어올 때 해수면이 높아지고 썰물로 빠져나갈 때 해수면이 낮아지는데,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면 조석 현상이라고 불러줘. 또 마음의 소리 이러면 안 돼. 자, 조석 현상이라고 해서 하루에 2번씩 만조, 간조,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일어나고 하는, 자,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걸 우리는 조석 현상이라고 하고, 자, 이 조석 현상은, 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몇 가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구 내부의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지구 내에서 각 권 사이를 흘러요. 각 권 사이를 흐른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구 시스템 내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인데, 자, 이 에너지의 흐름은, 자,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자, 에너지는 각 권역 사이를 이동하면서, 자, 이 권역들이 서로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대신에 이거 중요하다. 에너지 원 자체끼리는 상호작용하네. 자,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부터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태양 에너지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조력 에너지 자체가 생성되는데 기여를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원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각각의 에너지원들이 지구 내부에 전달이 되면 그 지구 내부에서는 에너지들이 형태적인 변화를 거쳐서 각 권역 사이를 따라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에너지원끼리는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자, 권역 사이를 이동하면서 상호작용을 하지만, 에너지원 자체는, 에너지원끼리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 중요하다. 에너지원끼리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에너지의 흐름에서 자,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모두 골고루 균일하게 분포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는 아주 미세한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치해 두고 위도벨 에너지 불균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죠. 자, 이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위도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자, 위도에 따라 에너지 불균형이 생깁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태양 고도 차이가 생기고 이런 태양 고도 차이에 의해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글다. 자, 지구가 둥글어서 위도에 따라 태양 고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자, 태양 고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생기면 자, 얘는 무슨 기온의 차이가 생기는 거냐면 평균 기온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계절일 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지고 태양 고도가 낮아지니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낮아져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로 평균 기온은 낮아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하고 자, 뒤에 가면 이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 이게 대기 순환과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단원에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구 전체 에너지 평형 여기 평형이란 말은 먼저 나오네, 그지? 평형은 결국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자, 대기나 해수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냐면 자, 이것도 기권과 속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자, 대기 순환,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어디? 고위도에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에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하니 저위도의 에너지가 계속 뭐하지 않고 과잉되지 않고 고위도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부족해지지 않아서 저위도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고위도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온차는 발생하지. 그러나 저위도의 기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고위도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강하는 과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는 자, 고위도에 부족한 쪽으로 부족한 에너지만큼으로 자, 대기와 해수를 타고서 이동을 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대기 순환과 해수의 순환, 기권과 직권 또는 기권과 속권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자,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어디로?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대신에 반드시 중위도를 거쳐서 가는 건 여러분들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자, 이런 권역 사이를 에너지들이 순환하는 과정 중에서 뭐 기상현상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등등의 무슨 현상을 일으키고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그 과정 중에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 권역의 물질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 우리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각각 지구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에너지원이며 이 에너지들은 각 권역을 순환하긴 하지만 에너지원 자체끼리는 서로 무슨 작용하지 않는다.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 서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복습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